2분 정도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죠. 네. 오늘 저는 성일종 위원장님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제가 무인기에 관련해서 지금 국민적인 의혹을 풀고 있습니다. 외환죄냐, 이적죄냐 이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무인기에 대한 걸 어제 오늘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성 위원장은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죄로 엮으려고 하는데 군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치 제가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에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서 더해서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방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적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님이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통적인 드론사의 작전 활동은 저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외환죄나 이적죄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12.3 내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밝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오늘 또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적죄를 찾아내는 경찰을 마치 범인이 너보고 이적죄다라고 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위원장은 과연 국방위원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12.3 내란이 났을 때 해제 결의에 참가했습니까? 또한 이러한 내란 수계를 탄핵 소추안할 때 탄성했습니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죄하십시오. 만약에 사죄하지 못하고 이것이 주관이라면은 당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동료 의원이 얘기할 때 비웃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요. 장관 후보자님. 네, 아침에 제가 드론 사령부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고 시간이 없어서 개념만 얘기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드론 사령부가 12.3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대대 1중대를 중대 명칭을 바꿨어요. 원래 정찰 중대에서 또는 브라보 중대라고 했는데 12월 1일 날 드론 사령부의 지시로 1중대로 바꿨습니다. 도대체 중대 이름까지 바꾸는 거 제가 39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대 전체를 바꾸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증거인멸로 보이고요. 그 101대대에는 인원까지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핵심을. 대대장, 정작가장, 주임원사, 중대장을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냈어요. 대대장은 정보사로, 그다음 정보작전과정은 해병으로 원복시키고 주임원사도 해병으로. 그리고 그 내에 있는 반장들, 상사급들은 다른 부대로, 드론사 내에 다른 부대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GCS,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상 통제 장비입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목적으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럼 지상 통제 장비에 있는 비행 기록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업데이트되면. 이것이야말로 증거 인멸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하재 사고도 이와 관계 있습니다. 이날 당직자가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처벌도 받지 못했고 나중에 표창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을 당장 교체하고 이렇게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당장 지시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이 부분을 포함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비정상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했던 것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번 띄워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2주도 채 안 돼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서 김태호 1차장이 팩트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사실을 되엎습니다. 수사를 종결하고 5월 24일 날 열고 상임위원회를 5월 26일 날 엽니다. 열어서 차관하고 장관들 해경청장을 불러서 수사 종결을 하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감사원 감사하고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수사 종결이 되려면 해경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된 날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야 종결되는데 이미 국방부는 이때 회의를 통해서 보면은 5월 30일 날 종결 보고할 때 브리핑 자료까지 만든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결을 지읍니다. 이때 합참의 정보 판단은 월북 추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합참의 정보 판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확인해 보십시오. 월북 추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따 휴식 시간에 좀 하고 혹시 이따가 한번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현재 합참 정보 판단이 바뀌었는지 이 사건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 관련되는 장관들, 관련되는 사람들을 기소시키고 재판을 받는데 지금 2년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의장님.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는 현재 비공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수사는 끝났어요. 재판 중인데 재판 중이기 이것은 때문에 이미 비정상이 잘못된 거고 요거가 뒤집은 과정은 수사 중이 아니에요. 요거는 다시 확인을 하세요. 제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다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비정상적으로 된 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정상화된 것을 찾아서 정상화시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종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발언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화면을 보신 국민이 계시라면은 그때 당시에 동시에 웃는 의원들이 몇 분이었는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장관 후보 청문회장에서 뜬금없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국방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이 똑같은 내용을 국방에서 수차례 발언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 12월 3일 여야 국방위 위원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이 소식을 듣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복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병주 의원께서 시간만 나면 계속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국방위원들을 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의원으로서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3차례가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지금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국방위원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여야 의원이 가가지고 해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같은 방송에 제가 연달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김병주 의원께서 방송하는 건 못 들었고 그 말씀 중에 내가 들었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은 많이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사성장군까지 가셨고 또 당에도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데
들어온 사이에 이게 언론에 발표가 안 됐거든요.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방법 모든 것을 다 언론에다 그냥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작전에 있어서 대칭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북한에서 사드 기지를 촬영해가지고 넘어가다가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않았나요? 용산에 와가지고 우리 용산 앞까지 한강을 따라와서 다 휘젓고 갔지 않았나요? 우리 군이 왔었을 때 우리가 그런 작전을 안 한다고 하면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군 작전에 대해서 이런 작전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님 품위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응? 품위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박선원 의원님,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받아서 오세요. 응? 아니 그렇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떡하실라 그래요? 아니 의원이 지금 얘기도 못 합니까? 웬간히 좀 하세요. 품격 있게. 아니 자 그래서 지금 자 위원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국회 탄핵할 때 왜 찬성 못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뭘 반말이야? 언제 반말을? 강요가 아니라 역사에 제한이 되지 말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안 하신 국회의원들 역사의 개인이라고 봅니다. 내란 앞에 어떻게 탄핵 소추에 누가 내란이라네요? 내란이 마음대로 하지 말아요. 역사 앞에 제인이 되지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참. 김병주 의원님, 2.3 내란. 세상에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내란 속에 흔드는 건 역사의 제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란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공효원에게, 그것도 국방위원장이 공효원에게 이적죄라고 어떻게 이적됩니까? 아니 비밀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 내용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미 밝혔던 것들고 그 확인된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내란을 밝히는 것이 이적죄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드론 작전이요? 아니, 드론 작전에 대해서 제가 정상적인 거 분위기가 한 번이라도 공개한 적이 우리 있습니까? 서울을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위원장이 대답하잖아요. 이적죄라고 한 겁니다. 이적죄. 뭐가 문제예요? 정확히 보고 얘기하세요. 뭐가 한겨울은 문제예요? 그 얘기도 안 듣고 왜 하세요? 정확히 보세요. 다 같이 앉아서 들었잖아요. 뭘 안 들어요, 안 듣기는. 이적죄. 그런 내란을 얘기 밝히는 게 이적죄입니까, 강 의원님? 비밀을 만들고 공개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 위원장님? 공개가 아닙니다. 이미 뭐가 아니라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를 공개한 겁니다. 내란 전쟁을 일으키는 김병- 범죄를 저지르고 저는 이적죄 때문에 한 거죠. 정의합시다. 이렇게 못하겠어. 무슨 이적죄를 내란을 밝히는 사람을 이적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 김병주 의원님 그만하시지요?